왜 어떤 회사는 계속 잘 나가고 어떤 회사는 금방 사라질까요? 혹시 그런 생각 해보신 적 없으세요? 그 답은요, 딱 한 단어, 바로 전략에 있습니다. 오늘 바로 그 승자들이 쓰는 플레이북을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이 질문 한번 진지하게 생각해 볼까요? 이 엄청난 경쟁 속에서 어떤 기업들은 보면 늘 이기는 것 같단 말이죠. 이게 그냥 운일까요? 아니면 그 뒤에 뭔가 더 깊은 비밀이 있는 걸까요? 자, 그 비밀이 뭔지 지금부터 같이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맞아요. 성공은 절대 우연이 아닙니다. 철저히 설계되는 거죠. 오늘 이 이야기가 끝날 때쯤이면 여러분은 세상을, 특히 비즈니스를 완전히 다른 눈, 바로 전략가의 눈으로 보게 되실 겁니다. 자, 준비되셨죠? 그럼 시작합니다. 모든 위대한 전략은요, 밖이 아니라 안을 들여다보는 것에서부터 시작합니다. 시장을 정복하기 전에 먼저 우리 회사, 우리 자신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부터 완벽하게 꿰뚫고 있어야 하거든요. 자, 그래서 필요한 게 바로 우리의 첫 번째 도구, 가치사슬입니다. 이걸 비즈니스의 보물지도라고 한번 상상해 보세요. 어떤 아이디어가 나와서 제품이 돼서 고객 손에 딱 들어가기까지의 그 모든 여정을 쫙 그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 과정에서 진짜 가치가 어디서 만들어지는지, 반대로 어디서 줄줄 새고 있는지 그걸 찾아내는 거죠. 이 가치사슬의 심장부에는요, 5가지 본원적 활동이라는 게 있습니다. 뭐 거대한 조림 라인 같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쉬워요. 원자재가 들어오고 입고 그걸로 제품을 만들고 운영, 고객에게 배송하고 출고, 또 팔고 마케팅, 그리고 문제가 생기면 지원을 해주죠. 서비스. 이 사슬의 모든 고리 하나하나가 바로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기회인 겁니다. 물론 이 핵심 활동들이 그냥 저절로 굴러가는 건 아니겠죠. 바로 회사에 보이지 않는 엔진, 그러니까 뭐 재무나 인사관리, 기술 개발 같은 지원 활동이 뒤에서 든든하게 받쳐주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모든 게 멈추지 않고 계속 돌아가게 만드는 그런 기반이라고 할 수 있죠. 좋습니다. 이제 우리 내부는 다 살펴봤어요. 그럼 이제 시선을 밖으로 돌려서 우리가 싸워야 할 전장을 연구할 시간입니다. 어떤 산업이든 그 경쟁의 판을 짜는 보이지 않는 힘들이 있거든요. 그걸 분석해보죠. 이걸 설명하기 위해서 우리는 전설적인 경영학자 마이클 포터를 소환해야 합니다. 포터는 말했죠. 어떤 산업이든 그 수익성은 보이지 않는 5가지 힘에 의해 결정된다고요. 첫 번째 힘은 가장 눈에 잘 보이는 거죠. 바로 기존 산업 내 경쟁입니다. 끊임없는 줄다리기 싸움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똑같은 파일을 두고 싸우는 경쟁자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그 싸움은 당연히 더 피터지게 치열해지겠죠. 두 번째 힘, 이건 신규 진입자의 위협입니다. 쉽게 말해 우리 성을 둘러싼 성벽이 얼마나 높고 튼튼하냐는 거예요. 뭐 막대한 초기 투자 비용이라든지 우리 브랜드에 대한 고객들의 엄청난 충성도 같은 것들이 일종의 해자 역할을 해서 새로운 도전자들이 함부로 못 쳐들어오게 막아주는 거죠. 자, 이건 정말 흥미로운 지점인데 사람들이 종종 놓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경쟁자랑 대체제는 달라요. 예를 들어 영화관의 경쟁자는 다른 영화관이죠. 하지만 진짜 생존을 위협하는 대체제는 뭘까요? 바로 넷플릭스나 유튜브일 수 있습니다. 저녁 시간을 즐겁게 보낸다는 똑같은 문제를 전혀 다른 방식으로 풀어버리는 거니까요. 네 번째 힘은 구매자의 교섭력입니다. 한번 상상해 보세요. 만약에 딱 한 명의 거대 고객이 우리 회사 전체 매출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면 진짜 갑은 누구일까요? 바로 그 고객이죠. 그들이 가격 좀 깎아줘 라고 하면 우리 수익은 바로 타격을 입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5번째는 반대편, 공급자의 교섭력입니다. 만약 우리가 제품에 꼭 필요한 핵심 부품을 단 하나의 공급자한테만 받고 있다면 이건 뭐 칼자루는 완전히 그쪽이 쥔 셈이죠. 그들이 어느 날 갑자기 가격을 올리겠다고 하면 우리는 울며 겨자 먹기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오는 겁니다. 자, 좋습니다. 이제 우리 내부도 분석했고 바깥 전장도 정찰을 마쳤습니다. 그럼 이제 가장 재밌는 부분이죠. 우리의 무기를 선택하는 시간입니다. 도대체 우리는 어떻게 싸워서 이길 것인가? 그 방법을 정해야죠. 포터는 결국 승리하는 전략은 이 3가지 근본적인 길 중 하나로 모인다고 말했습니다.
모든 사람을 만족시키는 모든 것이 될 수는 없어요. 확실한 하나의 길을 선택하고 집중해야 한다는 거죠. 첫 번째 길, 원가 우위입니다. 전략은 아주 심플해요. 그냥 업계에서 가장 싸게 만드는 겁니다. 월마트를 한번 떠올려 보세요. 그 어마어마한 규모와 진짜 무자비할 정도의 효율성, 이건 다른 누구도 따라올 수 없는 가격 경쟁력을 만들어내죠. 이런 상대와 가격으로 싸우는 건 정말 힘든 일입니다. 두 번째 길은 차별화입니다. 여기서는 더해서 가격으로 싸우지 않아요. 우리만이 가진 특별함으로 승부하는 거죠. 미국의 유통업체 타겟이 아주 좋은 예인데요. 월마트랑 비슷해 보이지만 트렌디한 디자인이나 유명 디자이너와의 독점 콜라보 같은 걸로 완전히 다른 가치를 만들어냅니다. 이건 오직 여기서만 살 수 있어 이런 느낌을 주는 거죠. 마지막 전략은 집중화입니다. 넓은 시장 전체를 노리는 대신에 아주 특정적인 틈새 시장의 모든 화력을 집중해서 그곳을 완전히 장악해 버리는 겁니다. 나이키를 보세요. 나이키가 처음부터 모든 사람에게 신발을 팔려고 했을까요? 아니죠. 그들은 오직 운동선수에게만 강박적으로 집중했습니다. 그리고 그 단단한 기반 위에서 지금의 제국을 건설한 거죠. 지금까지 우리가 본 전략들은요, 이미 정해진 게임의 룰 안에서 어떻게 이길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그런데 만약에요, 우리가 이 게임의 판 자체를 바꿀 수 있다면 어떨까요? 현대의 비즈니스 전략은 단순히 경쟁에서 이기는 걸 넘어서 뭔가 더 큰 그림을 그리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공유가치 창출, 줄여서 CSV입니다. 여기서 제일 중요한 단어는 동시에라는 거예요. 돈을 벌고 나서 그중 일부를 좋은 일에 쓰는 게 아닙니다. 회사의 핵심 비즈니스 모델 자체가 사회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이고 바로 그 과정에서 수익을 창출하는 거죠. 뭐랄까, 목적이 두 개인 엔진 같은 겁니다. 그리고 이 차이가 모든 걸 설명해 줍니다. 예전의 CSR, 그러니까 기업의 사회적 책임이라는 건 약간 죄책감이나 외부의 압력 때문에 마지못해 하는 일종의 비용으로 취급됐어요. 하지만 CSV는 생각의 패러다임을 완전히 바꾸는 겁니다. 사회 문제를 해결해야 할 비용이 아니라 아직 아무도 손대지 않은 가장 거대한 시장 기회로 보는 거죠. 실제 사례를 한번 볼까요? 네슬레가 인도에서 안정적인 우유 공급망이 필요했어요. 그래서 그냥 농부들한테 우유를 사오는 데서 그치지 않고 아예 그 지역사회 전체에 투자를 한 겁니다. 인프라를 깔아주고 농부들에게 선진 기술을 가르쳐줬죠. 결과가 어땠을까요? 네슬레는 안정적으로 고품질 우유를 얻게 됐고 지역사회는 경제적으로 발전했습니다. 보세요. 이게 바로 모두가 이기는 윈윈 시나리오입니다. 이게 바로 CSV의 진짜 힘이죠.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의 전략 툴킷에 아주 강력한 4가지 도구가 추가됐습니다. 우리 내부를 들여다보는 가치사슬, 외부 환경을 분석하는 5가지 힘, 어떻게 싸울지 결정하는 본원적 전략, 그리고 게임의 판을 바꾸는 CSV까지 말이죠. 이제 여러분 차례입니다. 오늘 얻은 이 툴킷을 가지고 주변 세상을 한번 둘러보세요. 여러분이 정말 좋아하는 브랜드, 그 브랜드를 한번 떠올려 보세요. 그들은 과연 이 전력들 중에 어떤 무기를 써서 지금의 자리까지 왔을까요? 이제는 그게 보이시나요? 아마 여러분이 발견하게 될 것들에 꽤 놀라실 겁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